자, 이번엔 TS 오브 풋입니다. TS 오브 풋이 뭐예요? 이거군요. 네. 이거군요. 이제 여기 앞에 예. 요게 그 TS 오브 풋. 덥고 습한 여름 슬리퍼와 샌들 많이 신으시죠? 자, 시원하고 편하지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땀나고 냄새나는 발,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입니다. 각질. 자,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TS 오브 풋 스프레이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TS 오브 풋은요, 냄새나고 갈라진 발을 아기 발처럼 풋풋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TS 오브 풋입니다. 신발과 발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은 바로 발에서 나는 땀. 그렇습니다. 발의 땀을 방치하면요, 그 발생하는 세균이 냄새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발에서 나는 땀은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인데, TS 오브 풋은요, 아세트산의 99%의 악취 제거 효과로 이렇게 알려진 소취 효과. 네, 그리고 화장실 냄새 같은 암모니아 냄새에도 30분 후에는 90% 이상, 2시간 후에는 98%의 소취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에 뿌려도 됩니까? 설마. 기왕이면 발에다가. 네, 그렇지. 아까운 건데. 아깝죠? 네. 또 발 각질은 각질 사이사이에 균이 자라나기 때문에 정말 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발냄새의 또 다른 원인이 되니까요. 자, TS 오브 풋 각질 완화와 보습 효과가 있음을 임상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반 크림에 비해서 점성이 적기 때문에 끈적이지 않고 매우 상쾌합니다. TS 오브 풋은 항균, 항염에 탁월해서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고 우주인을 위한 10대 슈퍼푸드로 나사가 지정한 마카의 뿌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별게 다 들어갔네. 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5가지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남녀 모두가 선호하는 은은한 포레스트가 뭡니까? 숲이죠. 네. 숲에. 포레스트 계열의 알러젠 프리 향료만을 사용해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사용도 가능하지만 양말을 신은 발에 칙칙 뿌려줘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끈적임은 제로입니다. 50ml의 용량으로 한 손에 들어오는, 이거 보시죠? 앙증맞은 사이즈의 제품이라서 휴대하기 편합니다. 땀과 냄새 제거에 탁월한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드는 안디바의 신제품 TS 오브 풋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검색창에서 혹은 김용민닷컴에서 TS 오브 풋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발냄새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좀 주변에 계십니까? 저 특히 여름철에 이제 땀이 나니까 네, 이제 살짝 신발을 벗거나 그러면 이제 네,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한번 뿌려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네. 각질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도 각질 많이 생기잖아요. 네, 발 그쵸. 뒤꿈치 각질 같은 있죠. 경우에. 예, 그래요. 발냄새 날 때는 바로 TS 오브 풋. 혹시 입에서 발냄새가 나면 입에다가 뿌려주시면 안 되고, 그건 아닐 것 이거는 같은데. 양치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광고 끝났습니다. 네. 자, 꼼찰청장. 이번에는 우리 김태형 기자님의 네. 특종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를 요 시점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했냐면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그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했어요. 그래서 뭐 타임라인이라든지 네. 뭐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라든지 마치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처럼 그 진짜 빼박 증거가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된 예.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찰나에 네. 이제 결국 그 설명이 나오고 확정적인 설명이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됐고, 표창장 동양대 서식을 구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보도된 적 없던 그 정경심 교수의 아들 상장을 구했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 그러니까 재판에 제출된 것과 거의 동일한 그 양식. 양식의 조민 씨의 표창장을 구한 거죠.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해보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표창장 양식이라는 게 그 윗단에
그 동양대 로고가 있고요. 네. 네. 하단부에 이제 음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놔요. 한글 파일로. 근데 이 한글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이게 이제 침범하지 않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을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훼손을 하지 않은 채로 그 표 안에 있는 조그만 네모 칸에 상장 그 직인 파일을 넣으면 이 부분이 그 A4 용지보다 커지니까 파일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장을 뽑으면 글자만 있는 표창장 하나와 직인 파일에 있는 표창장 하나 뭔지 알아요. 이렇게 저도 되는 알아요. 거죠. 그거. 제가 저도 한글 파일 아시겠죠? 쓰거든요. 네. 네, 맞아요. 밀려서 이게 망가져 버리죠. 이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 표 안에 그리기를 통해 하면은 그 표 안에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네. 해봤고 그 표시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하려면은 아마 저 속성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림 속성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속성을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표 안에 저 서식 안에 그림을 집어넣게 되면은 글자로 취급이라고 되는데 그 글자로 속성 영역에 들어가서 글자로 취급을 지우고 지금. 예, 네. 어울리기로 바꿔줘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 대략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겹쳐서 그려져요. 겹쳐서 그려지긴 한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그런 방법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속성 영역에 아니 들어가서 그리고 바꿔주고 기본적으로 그거를 프린트를 하면요. 네. 한 표시가 용지에 다 말하자면 들어가고 뭐 음박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 어떤 뭐라고 하죠? 그 하여튼 한 종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음박이 들어가고 그건 좀 별도로 붙인다든지 인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어 들어가야 되는 용지에는 음박이 붙어 있어요. 음박이 붙어 있다. 그래서 한글 파일 그 서식을 조금 망가뜨릴 경우에는 음박을 뚫고 들어가요, 글자가. 그렇지, 그렇게 맞아요. 되니까, 네. 저희가 요거 주시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보면은 저 직인이잖아요. 이게 검찰을 보면 요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 부분을 통째로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인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이 직인 파일을 손상하지 않고 붙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 음박 휘장을 침범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음박 휘장은 용지가 따로 있어요. 예. 용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프린트를 할 이제 용지에 따로 넣어서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치. 이게 이 상태로 넣게 되면 요게 요렇게 음박 휘장 밑에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게 색깔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단박에 티가 난다. 요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만 하면은 그 잘 못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우리 위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양식이랑 그리고 직인 파일이랑 다 올려놨어요. 만들어서 보내주실 가능하신 분 있으면 보내달라. 진짜.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는데 검찰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직인 파일 표창장 그 직인 파일의 박스 안에 하나의 셀 그러니까 조그마한 네모 박스에다가 상장을 복사 붙여넣게 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조건에 맞춰야 되겠네요. 그 조건에 맞춰야 되죠. 근데 네. 그래서 어울리기나 이렇게 속성 영역을 변경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표창장 위에 그럴싸하게 다 올라와요. 근데 그분들이 보내준 거는 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보내주신 걸 가지고 제가 그 상장에 그 셀에 넣고 뽑아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분이 계속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검찰이 뭐 위조를 했다거나 뭐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했다고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재판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표창장에 그 직인 파일이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직인 파일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게 정경심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 직인 하단부가 똑같은 모양으로 안 만들어진다. 그게 요거든요. 아니 그래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기자는 이제 서식 파일에 들어가는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했고, 저는 과연 그 두 개가 과연 같은가. 네. 사실
아들 상장 하단부를 잘라서 꺼졌어요. 딸 상장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단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 부분이 달라요.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상장인데요. 상장에 들어가 있는 직인인데 이 직인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직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부분이 틀려요. 자꾸 이렇게 해야지. 자, 일단 여기 옆에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네, 보세요. 보여요. 예, 여기 보이면은 이 테두리 굵기하고 이 테두리 굵기를 보세요. 달라요. 달라.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너 좀 사라져라 얘야. 아 됐다. 예. 여기에 이 히읗자 위에 획 보세요. 요 획하고 획학 사이에 분명히 비어 있죠. 네.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읒 위에 있는 이 획 보세요. 네. 여기 굵기가 확실히 확연히 달라요. 차이가 네. 있죠. 자, 이걸 잘라서 요걸 만들었다면 혹은 이걸 잘라서 이걸 만들었다면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시죠? 예. 공소사실에서 그 행위 방법의 특정은 그 주요 사실인데 지금 행위 자체가 또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사실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이 검찰이 주장한 너 왜 이러니? 죄송합니다. 이 검찰의 주장을 보면은 이제 여기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요 부분 요렇게 오려내서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봤듯이 직인의 모습이 달랐고 네. 자 여기도 보세요. 위치 자체가 틀립니다. 다르네요. 선 아래로 내려와 있네요. 네, 하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갈아야. 자, 요 부분도 보세요. 동자의 위치를 보세요. 오, 간격이 예. 달라요.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달라요. 예, 전혀 다르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볼 수가 볼 없겠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김태형 기자가 그 확인한 것 중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 동양대학교 그 총장 최성해 그 아들 상장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그 글자의 길이하고 총 길이하고 딸 표창장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의 길이하고 비교를 했어요. 네. 약 0.5c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 붙였다는 게 성립 자체가 안 안 된다는 되네요. 뜻이죠. 직인 파일의 크기가 같으면 글자가 포개져야 되는데 포개지지 않습니다. 아유, 그걸로 말 다 끝났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른 연도에는 혹시 그렇게 그 유사한 직인 파일과 그 도장이 잠깐만요. 없나?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라 붙이다가 네. 잘못 붙이면 이제 위치는 달라도 길이는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같이 대서 해봤더니 아. 요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도장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더 네. 들어와 있네요. 네. 즉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평이 장평이 다르네요. 장평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확보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네. 설명하기 전에 네. 이게 뭐냐면요. 아니 이제 검찰이 처음 이 발상이 뭐냐면은 아니 도장 찍힌 위치가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지 않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잘라붙이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확인해봤더니 똑같은데 찍힌 상장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2017년도 상장이에요. 이제 왼쪽 게 네. 2018년도에 그 받은 상장인데 이 각각의 상장이 받은 사람이 달라요. 한 연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쁘게 자 이게 네. 하나가 이제 발급 연도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찍힌 자리가 정말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여. 이걸로 좀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네가 설명을 해 그럼 내가 네. 이렇게 할게. 네. 아니, 사진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요거를 예쁘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연도에 다른 사람이 받은 상장인데 요거를 포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 포기면 똑같이 나와야지. 그럼요, 똑같이 나와야죠. 저희가 포개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장으로 됩니다. 완전 겹쳐지네요. 딱. 그렇죠. 근데 정경심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 사진은 이렇게 안 겹쳐진다는 거죠. 예,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차이가 안 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 손이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예,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라고 했더니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창장을 이렇게 네. 딱 찍을 위치만 딱 놔두고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찍을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나열을 한대요. 네. 이렇게 동일한 라인에 놓고 그다음에 자를 대고 통통통통 찍는다.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 찍힐 수도 있대요. 그 생각보다 드물지 않대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슨 동양대 표창장 그런 입시에 뭐 엄청난 변수가 된다고 뭐 그런 무리수를 두고 아니 그거 할 바에는 그때 최성애하고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경심 교수가.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하나만 좀 찍어줘요 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조를 왜 해? 그러니까. 어? 저렇게 복잡하게요. 그리고요, 저 김태현 기자가 이번에 가서 재밌는 걸 하나 얻어왔어요. 뭘 얻어왔느냐? 동양대 표창장 그 용지를 얻어왔어요. 이렇게 이걸 얻어왔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렇게 태연이가 가서 얻어올 수 있을 정도의 용지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굳이 뭐 그렇게 뭐 위조하고 난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이전까지는 조교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용지를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 용지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애초에. 근데 지금은 그 조교실에 가면은 뭉텅이로 쌓여 있을 정도라는 거죠. 네. 뭉텅이로 쌓여있다. 네. 그래서 그 장경욱 교수가 재판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전까지는 한 번도 표창장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아온 적이 없고 표창장 용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조교실에 있더라. 그 최근에 더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동양대가 지금 뭐 이렇게 그 학교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희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동양대 표창장이 되게 여러 가지 양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이 존재하는데 양식이 대체로 보면 아까도 이 양식에서 보이듯이 여기에 이 로고, 학교 로고하고 이 음박 휘장 네. 여기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을 되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발급되는 모습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굳이 위조를 할 필요까지 없었다. 네. 지금 댓글 보니까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재연을 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제가 방금 전에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표 위에 얹는 거예요. 표 안에 넣어야 된다고요. 서식 안에 넣어야 되는 서식 거죠. 안에 안에 넣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게 검찰이 그렇게 시연을 했어요. 네. 두 번째 표 위에 올라가든 표 뒤에 가든 그렇게 하려면 속성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속성 영역에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그 정경심 교수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야, 능력 능력 밖의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글 파일을 못 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니 저희가 이걸 완전히 못한다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검찰이 시행한 조건, 두 번째 정경심 교수가 알 수 있는 영역,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자꾸 뭐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어떤 분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직사각형으로 스캔을 뜨느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면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그걸 누가 그걸 모르느냐. 그거 아래 한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니까. 아 아래 한글로만 써야 돼요? 이렇게 전화하신 분들 계세요. 표창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든 조건이니까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돼요.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한 조건 또는 법정에서 시연한 조건. 두 번째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능력 범위 안에 있을 것. 그렇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나 정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이런 조건하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든 방법도 있고 저희 말고 지금 몇 군데에서 그 똑같이 올려놨어요. 거기에는 요런 순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까지 써놨는데 네. 오는 결과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김태형 기자가 올려놓은 걸 보면 어떤 조건하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이 우리가 내건 그 조건이 아니라 검찰이 시연을 한 조건, 그거는 공소장에 쓰여진 조건,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정경심 교수는 사실 그 아래 한글을 못 쓴다고요. 워드 쓰신다고 네, 들었어요. MS 워드만 써요. 그리고 검찰이 얘기할 때는 아니 당장 저기 PDF 파일만 잘 써도요. 어도비 파일만 잘 써도 얼마든지 이렇게 위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성적표 위조 안 해봤나? 해봤거든요. 해보면 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방법 얼마든지 많아요. 많은데 이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201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 당시 쓰던 그 아래 한글 버전은 2010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가지고 2018 버전으로 갖고 와가지고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조건이 안 맞네요. 몇 년도 버전으로 한다고요? 2010년 버전으로 10년. 해요. 2010년 버전 지금부터 10년 전에. 네. 10년 전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나온 파일들이 다 조교 휴게실 PC에서 네. 나온 파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예.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파일의 증거 능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그 부분에 계속 그리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그 양식 있잖아요. 그거 동양대 양식 본래 양식이 아니에요. 검찰이 주장하고 검찰이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지면은 오케이 그럼 검찰은 요 정도로 이제 시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표창장 양식에다가 갖다 붙여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또 된다는 안 게 맞아요. 네. 자, 일단 그 사모펀드가 네. 사실상 이제 뭐 정경심 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없다고 봐야 없죠. 되고, 네. 예. 그리고 표창장도 만약에 무죄로 나오게 된다. 현재 그 이 증거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은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둘 다 무죄가 나면 정경심은 무죄입니까? 뭐 또 있나요? 증거인멸이 있죠. 증거인멸? 증거인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범동 판결에서 그 인턴 증명서가 되게 여러 장이에요. 그 중에 한두 장 정도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텔 부분은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부분이 뭐예요? 부산 그의 호텔에서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인턴 이제 증명서를 받았다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건 그 조민 씨가 호텔학과에 호텔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턴 증명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따질 수가 없는 아니 상황이죠. 아니 근데 그는 유죄는 검찰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민 씨가 자기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왜 유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거시기 한데 이게 우리나라 법원이 검찰을 되게 의식을 해요. 그래서 다 무죄를 때려야 정상인데 한두 개 정도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급 법원에서 깨지겠지 또는 깨지기를 바라면서 유죄를 인정해주는 뭐 좀 이렇게 곁다리 같은 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쉽게 말해 별건을 그런 경우 대체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 주요한 사건들 중에서 본건은 무죄인데 별건이 유죄가 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재명 지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건 무죄, 별건 유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유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핵심은 표창장하고 네, 사모펀드였는데 그랬죠.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인데 타임라인에 대해서
지금 뭐 상당히 이렇게 뭐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타임라인이 형성이 되려면 하나의 컴퓨터여야 돼요. 두 개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네, 일이에요. 그러네요. 네. 두 개의 컴퓨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두 개의 컴퓨터 사이에서 뭘로 왔다 갔다 했는지가 연결이 없어요. 돼야 돼요. 네. USB로 담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옮겼다던가. USB로 했으면은 연결 그 USB가 흔적이 남아야 돼요. 로그 파일에. 그렇죠. 네. 로그 파일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에 한 컴퓨터는 2014년에 한번 포맷이 됐던 컴퓨터예요. 그래요. 예, 한번 포맷이 됐는데 보통 우리 포맷할 때 주요한 파일은 따로 옮겨놨다가 네. 다시 복구를 하잖아요. 네. 이 과정을 거친 파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문제 생기느냐면은 이게 생성 날짜하고 원래 보면 생성 날짜, 복사한 날짜, 편집한 날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몇 개가 지워져요. 그래서 다 안 남아 있고 생성한 날짜는 사라지고 복구한 날짜만 남아 있다든지 편집한 날짜만 남아 있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증거 능력이 떨어지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는 거죠. 네. 아니, 그 맞아요. 저기 어떻게 원본이 없는데 지금 답답하네요, 진짜. 근데 이 문제는 이런 표창장 위조 사건을 가지고 그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기소를 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하고 낙마시키려고 그 낙마시킬 의도라는 게 이제 점점 저는 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들어준 그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을 가지고 이런 동양대 뭐 이런 뭐 어디 뭐 대학교들 막 100곳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보면서 정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조국 그 한 사람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검찰의 권한을 문민 통제하에 제대로 이렇게 분할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또 권력은 힘 있는 쪽으로 가서 그쪽 품에 안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누차 하는 얘기가 권력을 포기하면은 그 권력이 포기한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닙니다. 그 권력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탄압하고 뭐 무슨 한동훈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제자리에. 그래서 국민이 정상과 상식과 정의에 기초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인데 정말 이제 거의 그 문민 통제 밖을 이제 뛰쳐나가서 이렇게 지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또 아울러 민생을 교란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한동훈 구속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친다면 언제쯤 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신이 탄압받는 모습 외양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회피를 하려면은 최대한 천천히 가더라도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예.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정진웅하고 한동훈은 그 기수가 어떻게 돼요? 정진웅 검사 30기 30기고 네. 예. 근데 둘 다 동기예요? 검사 한동훈은 27기고요. 한동훈이 좀 빠르고요. 나이가 어린데? 나이는 정진웅 부장이 많고요. 아마 학교 선배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진웅이? 예. 근데 이제 사시합격은 그 한동훈 검사가 사실 합격이 엄청 빨랐어요. 소년급제. 23살에 했습니다. 우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회성 좋은 우병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병우하고
많이 비슷한데 소년급제를 했던 우병우와 많이 비슷한데 우병우는 좀 싸가지가 없고 한동훈은 사회성이 좀 사회성이 있다. 있다. 예. 기자들이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예전에 예. 그 우병우 이제 검사 그분이랑 대학교 동기였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계속 학생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그 우병우 이제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우병우 씨한테 너는 운동 안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중에 너희가 운동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줄게라고 네, 그런 감동적인 말을 그런 했는데 말을 했군요. 그 괄호 안에 이제 갇혀서 뭐 이런 게 아니었던가. 네. 감옥에 되게 블랙 감옥에 코미디다. 갇혀서 운동 못하게. 네, 아무튼 그런 게 아니었던 건가. 뭐 네, 그래요. 내일 저 경향신문 일면 제목이 정권 비호를 위한 다수당 독주, 협치 실종, 정치 불신만 초래, 폭주하는 여당. 네, 경향신문 아주 막 가는군요. 네. 그 브레이크를 누가 밟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저는 요 기사들 보면은 사실 통합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제발로 나갔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어도 끝까지 남아서 그랬죠. 소리를 지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포기하고선 독주?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뭐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동훈, 윤석열을 지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금 띄고 그렇죠. 수행하고 있는 그 안에 것이다라고 뭐가 봐야 될 것 들어- 같습니다. 예. 한동훈 핸드폰에 뭐가 들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드러나면은 정말 몰락 수준의 무언가 큰 비밀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죠. 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수사지휘권 제도개혁 권고를 한 게 있어요. 이번 네. 주 월요일에서 시간은 며칠 됐는데 예. 이제 주요 내용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는 게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표적으로 한 것이다. 뭐 식물총장을 만들자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그 보도 자료를 봤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수사 지휘 기능을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하는 방안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기 전인 2018년 9월부터 논의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기호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논의가 되었던 거고 그 지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서도 뭐 대선 공약으로 뭐 내세웠던 것이고 이런데 이제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잘 돼서 네, 공수처 설치가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좀 뭐 추가한 게 뭐냐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는 3급 이상의 그 공무원들만 수사하고 5급 이하는 그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4급만 한다. 이렇게 그 기사를 쓴 데가 있어요. 네. 이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위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네. 예외적으로 3급 이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원. 그다음에 금감원 이런 데입니다. 거기에만 3급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장차관급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은 반드시 그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아니면 뇌물죄 요거만 그렇죠. 해도 직무상. 예, 직무상 범죄로 한정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직무상 범죄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관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에서 그걸 우리한테 사건을 넘기시오라면 넘겨야 되지 수사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요거를 분명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를 그 보니까 박정호 기자도 모르고 있더라고 오마이에.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를 해서 막 야단을 쳤는데요. 예, 이 부분 제가 꼭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짜 뉴스가 네. 뉴스의 이름으로 나와버리니까 무슨 뜬 소문도 아니고 뭐 찌라시도 아니고 버젓이 기사로 나와요. 나오니까 지금 어느 순간은 무섭습니다, 정말. 네.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청장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순서 마치고 다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큰일이 없어야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